이런데 겉모습 여기 돌아다니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 아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겉모습은 뭐 이렇게 즐기고 평온한 휴일이고 이상 없는 거죠. 6.25 때도 그랬잖아요. 못 심다가 갑자기 북한군 침공해가지고 그런 환란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데 뭐 분명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고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보수지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과거에 그런 거 장관 임명 케이스 이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런 흠결이 나오고 강남 좌파로서 뭐 온갖 위선은 다 떨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처럼 떠들더니 속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똥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지도자 놓고 보면 학교도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썩은 좌파다. 연일 언론에서 이렇게 강공을 하고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아마 상식적인 생각이라든지 평시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정권이 흔들거리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동남아시아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국민청문회니 뭐니 하면서 임명하려고 할까?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기 있는 청와대에 있는 그 주사파 일당들은 지금 정상적인 정부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수십 년 동안 가까운 혁명 과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사회주의 열망대로 대한민국을 체제 변혁을 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정권을 같이 설계하고 장관이고 대통령 상하관계가 아니고 혁명 동지로서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또 그들 스스로 좌파들 스스로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좀 하고 흠집 좀 넣는 게 뭐가 대수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한 시국인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문제를 놓고 뭐 이틀간 청문회 하는 걸로 합의해 줬다가 또 청문회 증인 채택하는 문제로 유예했다가 결국은 이틀간 청문회에 참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청문회를 못 막으면은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청문회를 못 막고 임명을 못 막으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없는데 이거를 못하면은 국회는 이제 끝났다. 문 닫아야되는데 야당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만 두석만 남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위중한 사태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씨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의원총 열어서 의원직 사퇴서 다 들고 이거를 못 막으면 청문회 자체를 공선보다 우리 다 의원직 던지고 국회 문 닫자는 각오가 아니면은 이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공화당이 뭐 그렇지 않아도 투쟁을 열심히 하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10석을 가진 야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결기가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다 던지고 국회를 문 닫을 각오하고 싸워서 조국이 임명만큼은 막아내는 것이 첫 번째 투쟁 과제다. 첫 번째 투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면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의원을 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존재감이 없는 전장이 된다. 그러나 지금 뭐 저 지도부를 보면은 그런 결기가 없어요. 내년 총선에 지역구 어떻게 짜가지고 어디 갈까 이런 헛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투쟁력이 나올지 뭐 집회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렁설렁 와가지고 한두 시간 하고 소풍 하듯이 집회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 집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도 나쁘지만은 제일 보수야당이 역할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뭐가 무서워지는지 투쟁하는 저 세력은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연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이 되고 구한말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외교적인 상황의 진상을 잘 설명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 일본 이런 데 주류사회로부터 평가를 못 받는 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미국을 이끄는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이고 거기서 쓰는 칼럼이라는 데 기사를 순간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든지 국방정책이 기반이 많이 되는데 혹독한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는 미국도 뭐 국무성 대변인, 국방성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전 유엔 군사령관, 합참의장, 미 하원의 외교위원장, 뭐 이제 점점 이제 언론도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부터 해가지고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지소미아 파기 처리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죠.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문제 동향도 파악이 안 되고 북한 미사일 날아가는 궤적도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에 전시작전 통제권 달라고 울고 있는 이 정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권 안전은 안중에 놓습니다. 그저 북한의 김정은이 눈치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루빨리 이 정권은 정말 붓을 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오셨습니다만 대표님 말씀 들으시고 태극기 수월리 하시고 오늘은 이따가 그저 팟캐스트가 이은경 씨라고 교육문제 전문가인데 우리 저 인지연 수석이 초청한 분이니까 인지연 수석이 호스트하면서 좋은 말씀 들어보게 하서 내일은 최고위원회를 10시에 연장해서 하고 오후에 6시 기자회 7시 팟캐스트 7시 팟캐스트는 지난번에 우리 남강구 교수가 좋은 책을 썼어요.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 오르서서 좀 내가 이야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으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달려오신다고 좀 습 좀 고르신 다음에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뒤쪽에 취재진이 취재를 열심히 하길래 어딘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 TBC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 정부의 단일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균형 잡힌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균형 잡힌 시각, 저희 우리 공화당의 기본 시각은 조 대표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판을 하되 우리 정부가 오대응으로 일관했고 또 정략적으로 한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기본 인식입니다. 앞으로 심지어 얼마 전에 그 홍대 앞에서 관광온 일본 유학생을 술 취한 폭도가 머리채 잡고 막 때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께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일본 문제를 좀 접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시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게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릴 적에 만화 영화 중에 쾌걸조로라고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있으시죠? 우리 어릴 때 쾌걸조로 이러면 아주 다들 밖에 놀다가도 그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쾌걸조로를 보면서 참 저렇게 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참 조로란물이라도 조국 선생 때문에 참 위협심이 가득했던 이 쾌걸조로까지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참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 한마디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조 선생은 쾌걸조로에, 그 양반도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릴 때 쾌걸조로 봤을 겁니다. 제발 쾌걸조로 보면서 가졌던 그런 의로운 마음 지금이라도 상기해서 빨리 자기 거친 문제 빨리 스스로 선택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대통령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141차 투쟁도 있었고, 또 창당 2주년 관련해서 토론회도 2번 있었고, 또 토요 집회까지 일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을 놓쳤는데요. 며칠 전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해 한 이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 말까지 각 정당, 중앙당 후원의 모금액 집계가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공화당의 상반기 중앙당 후원의 모금 액수가 2억 140만 원으로서 자한당, 자유한국당 7,028만 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자한당 당원들 많다지만 정말 애당심에 가득 찬 건 우리 공화당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자한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좌파 정당들,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건데, 중앙당 후원의 모금액 1위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3억 2,506만 원, 그리고 진짜 화나게도 더불어민주당도 2억 2,647만 원으로 우리 공화당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모았습니다. 우리가 뭐 자한당 정도 지금 이랑 뭐 경쟁하자는 그런 게 아닌 만큼 적어도 좌파 정당과 맞서 싸우려면 정의당 3억 2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2억 2천만 원, 적어도 이거보다는 두 개 합친 것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자꾸만 드리기 좀 입장이 그럴 것 같아서 비서실장 자격으로 제가 간곡히 우리 당원님들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정말 좀 한국 사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조은진 대표님 말씀처럼 군자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서 힘들을 좀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조은진 대표님은 의원실 그 후원의 한도액이 꽉 차가지고 이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인데, 우리 공화당 중앙당 후원금에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 우리 홍문정 대표님도 그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는 꽤 들어오다가 우리 공화당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 당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후원의 계좌라든지 이런 것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뚝 끊겼습니다. 좀 관심 좀 가지고 힘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군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괜찮다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좋아하죠. 지금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고 시민들께서 편안한 표정으로 이 거리를 거니는 이 장소에서 우리 공화당, 우리들이야말로 의로운 10명,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 의로운 10명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8월 30일 우리공화당 2주년, 그리고 어저께 그 2주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렇게 결기 있고 힘찬 모습을 그냥 빨갱이 소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 뜨거워져서 죽고 마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지금 반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를 감히 또 외교부 차관이 초치해서 불러들여서 훈계를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또 안보대에 참여 안 한다고 불참을 선언해버리고, 사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괴해버릴 줄,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반일 노선을 분명하게 할 줄, 사실 그 직전까지 아무 국민들도 대비도 예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반일 전쟁을 선포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대놓고 이간질시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또 곧 어느 날 갑자기 곧 한미 동맹을 박살내버릴 줄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조짐과 그 위기 상황이 어느덧 우리 목 끝까지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오늘이 9월의 첫째 날인데 이 9월 1일이 예사롭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9월, 그리고 9월 말, 그리고 10월, 이 2달 동안의 이 동북아의 한반도에 빌어닥칠 이 국제관계가 어떻게 격변하게 될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따박따박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말이면은 이제 한미 관계를 위한 우리 공화당의 노력도 좀 더 구체화될 텐데요.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이 우리 공화당 덕분에 정말 활기차졌고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고 또 여기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우리 공화당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왜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던가, 이 시대에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가 뭐였던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나라에 의해서 말살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그리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강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모여주시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3대 예언을 했다고 해요. 다 들어맞았다.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이 1923년에 막스 레닌이 막 전 세계 열풍처럼 벌어닥치고 러시아가 그 앞장서서 공산주의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망할 것이다. 뭐 근로자의 의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또 기업들의 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없어져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망했다. 또 하나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1939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정부 수립하고 나서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더욱 그립고 생각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저 소리가 좀 듣기 싫지만 우리 음악사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는 이제 유시민이까지 나서서 아니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자들이 써대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조국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슨 목청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소로워서 야, 박근혜 대통령님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탄핵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촛불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열광하고 무슨 정의의 소리니 무슨 소리니 하다가 조국은 틀린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네가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에서 만들어진 소리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이 제보해서 만들어진 소리들 아니에요. 그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느냐. 제가 유시민을 크게 글을 통해서 나무랬습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까지 낮아가지고 지금 검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조국을 탄핵하면 공수처 날라가고 검경수사 여러분 검경수사 독립권이라는 것이 경찰의 많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경찰로 많이 넘어가는 건데 검찰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개혁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국을 끌어다가 저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은 청와대발 이야기에 의하면 대통령 어디 가서 문재인 저기 어디 관광 갔다고 얘기가 있는데 관광 가서 전자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고편을 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청문회 결과를 청문회가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국은 결국은 결정을 하겠다. 전자결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국은 문재인과 이 최순실 말세말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과 문재인은 이게 정치 공동 운명체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조국을 조사하면 결국은 모든 것의 결국은 귀결점은 문재인과 귀착점은 문재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런지도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아마 문재인 끌어내리기가 더욱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또 뭐 지금 지들끼리 뭐 된다 안 된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조국을 끌어내리건 아니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건 저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총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고 결국은 수많은 꼭두각시들을 세우고 허수아비들을 세워서 이번 정국을 돌파해내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반일감정 부추기고요. 김정일 끌어대서 박근혜 대통령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놈들이 지금 조국을 구하려고 일정에도 없던 29일 대법원 판결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도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결정 안 해도 안 돼.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걸 결정함으로 해서 조국을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 조국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국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실제로 봐야 될 것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문재인이고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길밖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검찰에서 지금 뭐 수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지 더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달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조국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정신 차렸구나. 정신 끝까지 못 차립니다. 이놈들은 끌어내려져야 그래야 이놈 그래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끌어내려지는 순간 또다시 좌빨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좌익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암약하고 또다시 우리 보수 우파를 공격하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국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절대 이놈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 순간까지는 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뭐 국민에게 뭐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한다. 다 이게 말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소리다. 문제는 문재인이고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결국은 이 낭만도 우리가 돌파하고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일리가 있으십니까? 이왕 저양분들 신나게 떠드니까 우리 6시에 또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 근래 제가 그 이른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뭐 박찬종이라는 분까지 나서서 그분이 저희들한테도 뭐 저희가 이제 정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이고 나름대로 국민의 인기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자꾸 접근하셔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무슨 뭐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유승민 너도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박근혜 당신도 잘못했다고 해라.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야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소리들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서 우리 공화당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태극기 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데 하나가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당 좀 뭐라고 하지 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끌어내립시다. 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우리 2주년 창당 2주년 기념식 때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당 저기 페넨마이트의 김용삼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당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공화당이 들어가서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당은 불량식품이라 못 먹는다. 그거 먹어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도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 듯 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맞죠?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과거를 잊고 다 하나가 되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과거를 어떻게 잊고 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결국은 끌어내려질 거고 우리가 과거를 잊고 문재인을 끌어내린다고 할지라도 못 지킨다 이거는. 왜? 저 좌파놈들이 또다시 우리 보수 우익을 교회만 만들어 분열시키고 이른바 탄핵 찬성한 놈들 또 꼬드겨가지고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 같은 놈들이 홍준표 같은 놈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럼 보수가 분열하고 또 저놈들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없어진다. 이번에 우리가 보수가 찾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밑에서 고려운동자가 될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덥고 역사가 덥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목숨 걸고 싸면서 우리가 보수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잊자고 그러고 그거 보고 교훈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충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뺏어오자. 절대 그런 놈들로 우리 보수 우익을 지킬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우리 공화당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정이가 무슨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무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그놈들하고 대충 그냥 손잡고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박근혜 대통령님 잊어버리자. 이미 그렇게 된 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정권 찾아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꼼수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괜히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괜히 무슨 담론만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꼬셔가지고 뭐 옛날에 이름 있었던 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슨 황교안 대표가 뭐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냐. 유승민, 김무성 다 이해해야 된다. 예,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그 사람들 한번 정치에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파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그 길이.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보수 꼴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수 꼴통이 아니고요. 다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겨야 하는 길이고 역사가 우리를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는 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저기서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쳐도 저기 저 노래를 흥얼거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때쯤
우리 모든 걸 걸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데 저희가 딴 놈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은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자신 있게 우리가 어떤 목숨 걸고 싸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